안녕하세요. 오늘 공법 5, 6월 첫 진도에 그렇죠. 5월 달부터는 공부를 좀 다부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진도 맞춰서 다음 주에 기출 문제, 객관식. 이제는 이제 빈칸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가 프린트돼서 나가면 그날 딱 미리미리 또 풀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오늘 것 다음 주에 문제 풀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익숙해지면 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8주를 딱 하고 9주를 하고 2달을 하고 7, 8월 달은 문제 풀이 들어가요. 이제 5, 6월 달 마지막 이론 수업을 다 하고 100%에 맞춰서 7, 8월 달에 문제 풀이 들어가면 시험장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상황 정리됩니다. 이제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면은 목차 맨 앞에 우리 5월 달부터 신규로 공부 생판 처음 하신 분 없지요? 없잖아요. 다행이다 하는 거. 목차를 보면은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인데 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한 바퀴나 적어도 2바퀴 도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낯설지 않아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1장 이 법이고 여기서 12문제가 딱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이잖아요. 두 과목이, 두 개가 각각 6개에서 12개가 나오고 얘들은 공부해봐서 알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1장은 별로 하다 보면 되는데 2, 3장은 해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반타작 정도 하고 4장은 건축법은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난이도는 쉬워요. 지문이 짧게 나오니까. 그래서 4장, 5장 주택법하고 합쳐서 14개가 나오니까 7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8개, 6개 나올 수도 있고 7개, 7개. 둘이 합쳐서 35% 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개씩 예상하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은 지문이 짧아요. 일단은. 그래서 기하를 좀 세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농지법 있죠? 요거 이제 이따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딸랑 2개 나오는데 이게 의외로 농지법이 공법은 2문제인데 그 중개사법 실무에서 하나가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하나 더 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개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1차 개론에서도 5개 내지 6개가 나오거든요. 개론에서 이제 낼 걸 다 내가지고 공법을 냅니다. 그래서 야는 50문제짜리 과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 몇 개로 됐다고요? 6개의 법률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 장 넘어가면 제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됐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보면 40문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다음의 용어 정의 중, 다음의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도시개발법에 대한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이렇게 도시개발법에 대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을 붙인 문제가 12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목차가 또 소목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 12개가 나오는 얘에 대한 주제가 총설해 놓고 광역도시계획부터 저 밑에 11절에 비용부담, 보칙,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법조문 순서예요. 법조문 순서. 그리고 요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자, 이 법에 총설해 놓고 밑에 3번에 용어의 정의라고 있나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이제는 실전이단 말이에요. 실전. 빠지는 게 없어요. 당장 다음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때 다 훑어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5, 6월 강의는 공법은 100%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난달까지 75% 레벨 했으니까, 그럼 지난달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럼 어쩐단 말이야. 지난달에는 25% 이상 빼고 수업을 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5, 6월 달은 저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것이 이제 합격의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래서 지금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관한 법률이란 말. 그럼 얘가 12개가 출제될 때 시험에 용어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올바른 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지문을 여기 있는 것, 자, 밑에 가로 1, 2, 3, 4 나오죠? 5개를 던져요. 그래 놓고 하나 틀리게 해요. 두 번째, 박스 처리해요.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 5개 넣어놓고 틀린 건 모두 몇 개냐? 올바른 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올바른 걸로만 연결된 거 골라봐라 그러면 아구 맞춰서 대충 풀 수 있거든. 기역,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틀린 거 모두 몇 개냐? 올바른 거 모두 몇 개냐? 이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해야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답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틀림, 전부 맞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과목이 자체가 맹목적으로 무대포로 해요. 모든 과목을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객관식으로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해야 좀 익숙해지겠지만은 객관식용 관점에서 자꾸 봐야 돼요. 이걸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시험 보고 한 달 뒤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단 하루죠. 그날 단 하루 객관식 잘 푸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 그러면 지금부터 용어를 제가 체크를 딱 할 때 그 부분을 딱 표시하셔야 돼요. 그 부분 가지고 객관식 문제 나오니까 1. 광역도시계획이라면 한두 바퀴 도는 사람들은 단어가 익숙해요. 그러죠? 자, 법 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 거기 동그라미 하고 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됐죠. 자, 지금 나온 게 1번 무슨 계획이요? 떠들어야죠. 그럼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자, 지금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얘가 뭐냐 했더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모든 법률을 공부할 때 그냥 줄치고 막 형형 색깔로 줄쳤어요. 별은 또 온갖 별들이 난무해요. 여러분 책 보면 그러죠? 근데 봐요. 광역도시계획 몇 달을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뭐요? 했을 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실체가 보이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란 뭐냐? 지상권이 뭐냐 할 때 지상권은 법조문 그대로 이거다. 유치권은 이거다. 소유권은 이거다라는 법적 정의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우더라고. 봐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하니까 뭐래요? 그렇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객관식 문제 풀 때 지문이 환히 보이고 푸는 거예요. 대충 얼떨게 찍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요. 그럼 광역계획권이 먼저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요? 여전히 얘가 먼저래잖아요. 그럼 대충 생각 없이 대답하는.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근로자의 날. 나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잖아요.
학원 강사들, 골프장 캐디들 이런 사람들 있지요.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 못 받아요. 헌법상. 근로자 아니잖아요. 보호 못 받아요. 나는요. 그러니까 법에 사각지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쌍하다라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다 너를 위해 공부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똑바른 자식들은 부모 저 고생하는 걸 보고 부모를 보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은 못된 놈들은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님이 요새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새끼가 어떻게 뭐 되려고 속으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에 먹고 빨래하고 군불 떼고 고구마 못줄 잡고 다니고 미친 듯이 저 초등학교는 한 5리 걸어가 중학교는 딱 15리를 걸어갔거든요. 비포장길. 조련에 딱 15리 걸렸는데 기본에 그걸 다 걸어 다녔는데 이 새끼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펼 수도 없고 힘 없어서. 그러니까 자, 요게 먼저 지정이 돼야 되죠. 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 계획을 무슨 계획? 그러지. 그러면 객관식에서 요거는 용어 정의로 언급한다 쳐요. 야가 강론으로 나와 광역 도시계획 등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시오. 그럴 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냐?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내용이 어떠냐 해서 지문 5개를 뽑는 거예요. 작년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이 뭔지 몰라도 야가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이에 대한 지정됐을 때 장기 청사진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이제 지문에 시험에 자 이렇게 던져버려.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죠? 아 그러죠. 이건 초보들 낼큼 묻고 떨어지는 거예요. 흑흑 여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게 실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3번 보세요. 3번 또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은 특별시, 광역시, 우리나라 광역시 몇 개예요? 6개. 특별자치시가 어디요? 세종시. 이제 마지막으로 훑고 가는 거예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 다음에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자, 종합계획이라는 단어 썼지요. 어려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거기 줄치세라. 자, 지금 두 번째 제가 언급한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했더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급하게 가지 말아야 된다. 급하게 가서 좋을 게 하나도 공부를 하는 게 어차피 우리 머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급해서 간다고 외워지나 아니단 말이에요. 천천히 집중을 잘해야 되거든. 이게 뭐냐 했더니 특별시나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수립하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요거는 뭐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요놈 짤 때 야가 지침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둘 중에 서울시에서는 뭘 먼저 짜야 된다고? 그럼 뭔가 그러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장기 청사진. 그럼 보세요.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왜 틀리냐고? 왜? 특별시나 광역시나 야네들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광역시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는 거예요. 일단 광역도시 짜는 게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허리 한번 이렇게 피고 그 사이에 또 나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봐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세종시, 제주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렇죠?
이걸 짜야 지침이 돼가지고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는 야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이 둘 중에 짠다면 얘를 먼저 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죠. 4번 순수가 있어. 순수. 이 법조문 말고 제가 강의한 순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쫙쫙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을 하는 토지용, 환경, 교통, 경관 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고 됐지요. 밑에 박스에 몇 개 내용이. 그러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하려면 짜는 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요, 여러분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는 내용이 워낙 중요하죠. 야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매년 년년마다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서 무슨 바보들이에요? 여기도 내용 아닌 것, 여기도 내용 아닌, 여기도 이렇게 네 개요? 이런 행정계획의 내용은 40문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내는데. 그래서 내용을 물으던 주로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얘들은 내용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 내용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들 지정하고 또는 변경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원래 5개 중에 이제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야는 나중에 추가된 바람에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4개 있지요? 그 4개의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도 무슨 계획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면. 세 번째가 각종 기반시설 나오잖아요. 이거 설치하고 정비 개량, 즉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지하철 만들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짜고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무슨 계획이란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용도, 지역, 지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6가지. 이 6개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 순간 들어가지 않은 공부는 나중에 다 안 들어가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그러지. 떠들어야 된다니까. 광역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부터 입지규제, 세수구역 이 박스에 있는 것들 있죠. 이 중에 하나 하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래 놓고 왼쪽으로 와서 2번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이라고 됐죠.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옆에 줄 쳐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자, 요 2개란 얘기죠. 요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뭐라고 냈냐? 2번이나 냈다고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구분한대요. 아니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러면 얘도 특별시에서 그러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짠다며요. 예? 자, 그런데 군도 2가지 군이 있어요. 주민들이 뽑는 자치군수가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군도 있지요.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 없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광주광역시, 광산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들어보셨나요?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요. 거기서는 저거 안 짜도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야, 그 제외한다 그거요.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소개글 내가지고 정답 처리할 줄은 뭐. 그러니까 이제 5, 6월 강의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과목이 정말 5, 6월 강의는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특별시 때리래 시군 단위로 짜야 되는데 군 단위로 짜지만 우리가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다는 거 아니요? 강화군. 이 군수는 이거 짜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광역시장이 알아서 짜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구청장들 있죠? 구청장들은 이거 짤 수도 없다고 이게. 근데 광역시 구청장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야가 짜면 안 되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짤 때 군 단위까지 짜는데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서는 짠다고 안 짠다고? 안 짠다. 듣고 있죠 지금? 듣고 있으면 기억을 좀 하겠지 한 일주일은. 내가 오늘 날도 날인 만큼 이 근로자 날 오셨을 거 아니야. 아침도 먹는 동안 동안 못 먹고 왔다며 다들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배가 출출할 때를 대비해서 빵을 이렇게 하나 쫙 해서 우리 식구 공동체를 한번 형성해 봐요. 예, 이게 먹는 거라는 게 이게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첫 선을 봤을 때 밥이나 먹고 가지 할 때 아니요 저 배 안 불러요 그러면 뺀지 맞은 거예요. 그죠? 안 고파요 참. 그 여자가 저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애 눌러서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배 안 고프면 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거 미련한 놈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같은 냄비에 숟가락을 같이 담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고 일단은 이제 먹을 거 줄 테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참 진짜 일은 하고는 없어요. 먹을 거 줘가면서 신신당부하고 공부 좀 해달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특별시나 광역시나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이 두 개를 말하는데 군 단위에서 짜는 거예요. 근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는 이걸 짠다고 안 짠다고? 안 짠다. 오케이. 그러고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들 이제 턱 던져놓고 이건 이제 다 나오진 않아. 이것저것 할 때 한 2개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나오나요? 야, 그래도 한 2바퀴 돌아서 게 좀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 할 때보다. 처음에는 맨 처음 할 때는 진짜 어느 나라 말인지 이것이 아랍어인지 뭐 했는데 기나마 용어들이 익숙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란 말 동그라미예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끝에 줄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거 아니야? 전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일부란 말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진짜요? 그럼 여러분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딜 말해요? 거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라며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어딜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야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안 되지. 서울시의 일부, 광역시의 일부,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전부가 돼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거. 그 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 이란 말 나오죠. 야 가지고 정답 처리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뭘 말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명심할 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뿐 아니고 거기 적용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짜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은 기반시설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기반시설이란 말 나와요.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라고 해놓고 밑에 교통시설,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해서 이 엄청난 놈들을 크게 7개 패밀리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은 워낙이 단순한 내용인데, 여러분요, 워낙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 객관식 시험을 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낸단 말이에요. 재작년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올해는 이제 또 기출 문제를 다 풀 거니까, 재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학교 운동장이 있죠? 학교 운동장은 니언의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그런 식으로. 그래, 이게 한번 내버려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내버리면 몇 년은 안 내먹는 거야. 근데 이 전체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한 장 넘기세요. 그러면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 다음 페이지에 기반시설의 세분이라고 있죠? 도로도 7개로, 정류장은 6개로, 광장은 5개로 나눠지죠? 그런데 작년에는 자동차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해놓고 교통광장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답 찾아요. 그러죠? 정류장, 광장, 도로 이거는 뭐 차근차근 보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은 다시 여러 개씩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정류장이 나왔거든. 정류장의 종류가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다가 자 자동차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시해놓고 교통광장. 아따 그럴싸하네. 광장이잖아요. 교통광장은 정류장이 아니고 광장의 종류는 몇 가지? 자, 그러면 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종류 몇 가지? 5가지. 자, 이건 광장이에요. 광장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도로는 다시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올해는 똑같은 형태를 내지 않고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 다시 여러 개 세분될 수 있는 그놈들만 묶은 거 찾아봐라 할 때 도로, 정류장, 광장 이렇게 묶어놓은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광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년에 써먹어버렸으니까 그런 식의 문제는 스타일을 바꾼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광장 세 놈은 다시 여러 개로 나눠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 나오죠? 줄 치세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됐죠? 자, 지금 나오는 게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자, 보세요. 왼쪽에 저놈은 기반시설, 그러죠? 기반시설을 아까 전체 시설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고 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전체의 기반시설 중에서, 그러죠?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요. 요거, 노랗게,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디가 더 넓은 개념? 전체를 뭐라고 해요? 대답만 잘하세요. 그러면 네, 여러분 스스로 뭘 사고를 원하지도 않아. 대답이라도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대답을 하는 게 이게 그 생각을 집중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개론쌤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요. 뭐 개론쌤은 서도 위에서 본다는 단어가 안 되잖아요. 같은 눈높이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뭐 딴짓 하는 사람 다 보인다니까요. 페이지 못 찾은 사람, 휴대폰 좀 올락거리는 사람, 손톱을 만지는 사람, 뭐 별별 뭐 다 보여. 공부도 집중이라니까요. 이게 대단한 공부 아니거든. 이게 평균 몇 점? 60점이면 60점이면 40개 중에 몇 개 맞으면 된 줄 아세요? 24개야. 그럼 1년을 학원 다녀가지고 8개월 반 타작에 4개만 더 맞으면 된다고. 공법은 24개 맞을 필요 없어. 공법은 반만 맞으면 돼요. 반만 맞으면 50점 아니요. 그것도 과락에서 10점 남잖아요. 공법에서 50점 나온 사람은 중개사 무조건 75점, 80점 나와요. 공법, 중개사법은 25점 이상 갭이 벌어져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법 나오는 점수에 25를 더하면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50점은 나오면 절대 못 떨어져, 이 시험이. 그래서 50점 반도 못 맞췄다 그러면 강의 한 놈 죽어야지. 학생들의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강의 한 놈이 문제지. 그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전체 시설은 뭐라고 해요? 기반시설. 그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복잡한, 오늘 요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 이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하는 게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은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에 설치할 때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OX. 땀이 나서 그래요. 땀이 나서. 사는 게 폭폭해요. 자, 봐요. 시험에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틀린다고.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요. 요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것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요 절차를 안 거치는 시설도 있다고. 그런 것, 경미한 시설은 이런 절차 없어도 설치해.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거칠 때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든 기반시설은 반드시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해야 된다면 땡이야, 땡. 원칙적으로 이걸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도 요 절차 안 거치고 설치하는 경미한 시설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 혹시 한두 개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뭐 혹시 한두 개라도 기억나는 거? 아, 이 분위기는 50년 만에 금강산 휴게소에서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줄 쳤는 거 한번 볼까 그러면 16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67페이지를 가보면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되니까. 167페이지를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학원 다닌 사람 얘기합니다. 이쪽 댁은 그날 결석한 거예요. 이쪽 형수님은 결석 안 했어. 아, 또 열심히 했어. 이 사람은.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1번에 가로 1번 원칙 해놓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결정하라고?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얘기거든. 근데 예외로 다만 용도, 즉 기반시설 특성 등 감안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놓고 박스에 몇 개 줄 쳐졌죠. 주차장 손으로 썼죠. 주차장을 써 넣었잖아.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0번 밑에 점점점점점점 거기 두 번째 점 세 줄 묶어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삭제, 그죠? 표시 깔끔하게 됐네. 아무 표시 없는 사람 있나요, 내 책에? 결석이죠. 담대한 결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운전학원 줄 쳤을걸요? 저 끝에 시장도 그렇고 공공정사, 공공시설, 문화시설 그러죠? 밑에 줄에 청소년 수련시설. 난 뭐 줄 친지도 알아. 나 책은 줄 안 쳐졌어 나는.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까지 줄 쳤을걸요? 그러죠. 걔네들은 도시군 계획시설 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옆에 써놨는갑네. 안 그러면 절대 이 대답 못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님이라고. 박스 제목 옆에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좀 전에 줄친 것들 있지요? 시장,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걔네들은 이 절차를 안 거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자, 그럼 다시 가고 또 할 거니까. 그럼 이제 20번에 20페이지 가서 가로 8번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라고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1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 나오죠? 야가 무척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동그라미 하세요.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말한다라고 됐죠? 자, 여러분요.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 그것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 시험 낼 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들렸죠? 아, 이거 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러면 큰일 나는데. 지금 몸 푸는 거 있는데 몸 풀 때부터 어드덕 소리가 나면 어떡해요? 몸 풀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본 게임도 안 링도 안 올라가가지고 몸 풀다가 뼈 빠지고 뭐 이렇게. 짜잔 짜잔 가다가 이제 다리 부러져 버리고 뭐. 싸움도 못 해보고. 자, 아니 로킹가 그 영화 음악 아니에요? 짜잔 짜쫙 이렇게. 자, 11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이다라고 해야 되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뭐 그래 추정하고. 그다음 12번. 또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 해 놓고 몇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개 다 합치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거 비스무리하잖아요? 꼭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구별 못하는 거 비슷한 거. 우리도 흑인들 구별 못하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 같아. 근데 저들 다 구분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섞어 놓으면 애중간에 구별된다니까요? 서양 사람도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만든 할리우드 영화 중에 북한 노스코리아나 우리나라 남북한 군인들이라 했는데 꼭 태국 애들 갖다 놓았어요. 저거들은 태국이고 뭐가 구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땐 태국 애들 구별되잖아요. 근데 동북아시아 사람들하고 남방아시아 사람하고 다르거든 완전히. 근데 서양 애들은 그런 구별 못해요. 아시아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태국 애들이 아시아 사람이 기준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일본 놈들 짱게 다 구별하잖아요. 대통령들 봐도 딱 구분되잖아요. 뭔가 중국 시진핑 보세요. 만두 시큼 먹은 놈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그 아베 보세요. 완전히 얍삽한 일본처럼 생겼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 두드리 맞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설치하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다니까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제 책 봐봐야 소용없어요.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 시설. 오케이. 그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요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덮어놔야 이까지 안 읽지. 그리고 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치면 그렇지. 근데 시험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틀리지. 요 밑에 새끼가 세 놈 있는겨.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정비 사업도 또 새끼들이 또 있잖아. 몇 개?
정비사업 한 지가 2달 됐어요. 3달 됐어요. 2주 전에 했구만.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막 과도하게 밀집하고 그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6개. 그죠? 본처 자식 4, 주손 자식이 2. 그러면 시험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맞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정비 사업이니까, 요 놈은 요 사업이니까. 그죠? 자, 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대요.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또 올라줘야지, 그러면 이게. 자, 요 3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용어 정의 나올 때 틀리면 큰일 납니다. 멘붕 와요. 12문제 중에 1번 문제거든요. 멘붕 옵니다. 첫 문제부터 탁 틀려버리면. 답이 안 보이면. 지문 딱딱 보여야 돼요. 연필로 이렇게 채가면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번에 국가계획이란 말 나오나요? 13, 14번은 절대 언급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 자, 15번에 국가계획이라 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쳐요. 옆에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야 됐죠. 당연히 보세요. 국가계획이란 말 썼잖아요. 그러죠? 국가계획이란 것은 지자체에서 짜는 게 아니지. 누가 짜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이 그 국가계획 짤 때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걸로 결정할 내용을 포함해서 짜라고 배제하고 짜라고? 포함해서 짜라는 얘기예요. 국가계획 짤 때는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을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걸 몇 년 전에 제외한 계획을 말한다. 두 번째, 뭐라고 또 내버리냐, 예를 틀리게 할 때. 국가계획이란 띠리를 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줄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국가계획 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해서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10분 쉴 때 다시 쫙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분 쉴 때. 지금 간다는 게 아니고 진짜 10분 쉴 때 다시 1시간 동안 한 게 복습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란 말 나오죠. 줄치고 17번에 용도 지구 줄치고 18번에 용도 구역 줄치는 거예요. 자, 이 3놈 중에 한 놈을 꼭 냅니다. 용어 정의할 때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각각 야를 2줄로 줄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야들이 또 단골로 나와요. 우리가 강론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웠잖아요. 거기 또 나옵니다만 지금 맛보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라 하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자, 그걸 줄쳐야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들은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의미 알죠? 그럼 이 지문은 나와서 답 처리됐다 틀리게 무조건 중복될 수 있도록이라고 내는 거예요. 인구 산업 밀집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지정해놓고 다시 야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중복되냐 안 되냐 말이 그 말이에요. 준주거지역 지정해놓고 다시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 용도 지구라 하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뭐하여 거기 줄치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 거기 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자, 그러면 용도 지구 있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쭉 해서 10개 배우잖아요. 걔들을 왜 지정하냐 했더니 기존의 용도 지역들이 지정했잖아요. 준주거지역, 일반주거 이렇게 그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더 세게 강화도 하지만 완화도 할 목적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화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완화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니까.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용도 지구란 놈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지만 뭐도 한다고요? 완화, 강론할 때 제가 예를 또 들 겁니다. 그 다음 용도 구역도 보세요. 용도 구역이라면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역시 강화 또는 뭐하여? 완화하여 도시율축을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자, 그럼 여기서요. 용도 다 됐어요.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온다면 용어 그죠? 주의하세요. 용도 지역이란 나오면 중복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구 구역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그거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바로 딱 보인다니까 문장이. 그거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보세요. 이놈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하여?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놓고 그러면 야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나 또는 완화 이러면 안 되겠죠? 뭐 하려고? 강화만 하면 줄어든다니까요. 최대 몇 프로까지 용적률 강화된대요? 용적률 최대 몇 프로까지 강화되는지 혹시 뭐 풍문으로 연락이라도 받은 게 있나? 200%? 150%? 용적률 150%까지 200%까지 그거를 그러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156페이지에 그거 동그라미 안 했으면 창문 열고 저는 장렬하게 거시기 해버려요. 중간에 3번에 보면 몇 프로까지? 50%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최대 몇 프로? 준주거면 500%. 그걸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버리면 250%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50% 절반까지 줄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묶이면 그것도 강론 뒤에 가면 막 줄 엄청 쳐졌잖아요. 그게 줄은 누가 쳤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한두 번에 3번 정도 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20번 다시 왔어요. 21페이지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말 나오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외, 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이거 지정되면은 건물 지을 때 돈 내야 된다고. 그죠? 예. 아따, 묻기가 겁나는구만. 혹시 뭐, 그래도 우리 틀리면 어때요? 그죠? 건물 규모 얼마 초과하는 거 지을 때 돈 내야 된다고. 혹시 이 많은 인재 바다 중에, 이 인재 숲에서 200 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돈 내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짜면 실효된다고. 몇 년 내 안 짜면? 괜찮아요? 몇 년? 2년, 3년, 10년 설 어디? 1년? 다 웃네. 틀린 값이야. 1년 세게 할 거야? 오, 대박이다. 진짜 1년 내에 짜야 된다고. 1년 내에 설치 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한다고. 그러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22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죠. 자,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쫙 했는데, 학교에는 그 다음에 학교는 제외한다 해놓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대학 이런 것들은 안 설치해도 돼요. 몇 년 전에 이걸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국토법 12문제 중에 있잖아요. 두세 문제는 의외 상상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오면 100% 나옵니다. 올해도 나오면 그렇구나 예상하지 않은 부분 나온다고 하더니 그거 다 풀고 난 다음에 걔들 따로 체크해놓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120문제를 한 방에 풀은 지금 80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것도 쉬운 중개사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다 풀고 난 다음에 찬찬히 마음 비우고 풀면요, 의외로 허점들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게 딱 보이거든요. 안 배운 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 정의 이 정도 끝.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5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라고 있나요? 자, 제목줄 딱 치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 놓으세요. 왕왕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딱 마음 비우고 책에 있는 걸 다 없다 치고 마음을 딱 비우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셔요. 이제 지금부터 나온 용어 정의 있지요? 제가 싹 정리할 테니까. 아, 책 없는 게 속 편해요. 여러분들 다 없애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장기계획? 그러죠. 또 떠들어야 돼요. 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부터 입지규제, 세수구역까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 자, 이 도시군 계획은 군 단위에서 짜는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에서는 짠다고 안 짠다고? 안 짠다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놈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를 대상으로 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 다음에 전체 시설을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중에 세 놈은 종류가 7개, 6개, 5개로 나눠졌죠. 자, 광장,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광장. 오케이. 명 짧은 놈 죽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 입안 결정을 해야만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합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 아, 자꾸 떠들이 된다니까, 쉬울수록.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 용도, 지역 나오면 이놈은 여러 개 중복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구, 용도, 구역들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목적으로 지정한다는 것. 그러죠? 그 다음, 국가계획 짤 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계획 짤 때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해서 짜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다. 자, 요렇게 책을 덮었을 때 단어만 딱 나열했을 때 나머지 내용들의 핵심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스스로 두세 번 더 반복해야 돼요. 제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광역도시 이놈들 나오죠? 자, 1번에 1번 잘 보세요. 잘 보여야 돼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구역의 수립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다고? 자, 요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용도 지역까지 지정할 때 이 국토법 말고 다른 법에도 이런 거 유사한 용도 지역이 많겠지?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보셨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자, 그러면 여기서 내보세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 전체는 4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죠.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자,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자, 이 4개 용도 지역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법이 아니야. 수도법에 따른 용도 구역 지역 지구의 일종이거든.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중에 어디에서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여기다가 자연환경 보존적인 목적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또 지정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이 4개 중에 무대포로 지정하면 안 된다니까? 어디에서만 지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은 다른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기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법에 따른 이런 유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들이 많다면 200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험에서 우리 공법에서 가르치는 건 한 30몇 개밖에 안 되고 용도지역만 해도 21개 아니요. 넘네. 40개 넘네. 지구가 10개잖아요.
구역이 5개. 그죠? 구역. 자, 그럼 천천히 흥분 안 하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얘를 말한다고. 그죠? 예. 이놈들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런 용도 지역 같은 거 할 때 야가 기본이 되는 겨. 예? 야가 국토니까 국토. 그래서 지문에 도시군 계획이 1번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이 기본이 된다 하면 O. 알겠죠? 예? 그러면 돼요, 그냥. 얘가 제일 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놈이요, 이놈. 도시적, 관리적 이거. 얘는 없을 수가 없다니까. 얘는 국토 전체가 어떤 경우라도 얘하고 관련 없는 땅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이 규제 중에. 그 다음 2번째,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 둘이 합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하고 얘란 얘기는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요.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되고? 당연히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거 이해 가죠? 국가가 먼저요? 지자체가 먼저요? 국가가 먼저지. 그 다음 또 동그라미 3번.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 개별 도시만의 기본계획하고 여러 개 도시의 광역 도시계획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해요? 그러지. 그러면 이제 레벨을 따져야 돼요. 급수를 따져야 돼요. 자, 국가계획이 제일 높은 놈이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 지문 딱 나올 때 OX 판단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툭툭툭 나오거든, 이 지문들이. 사이즈가 딱 맞단 말이에요. 두 줄 반 딱.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이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놈들은 다른 법에 따른 각종 토지 이용의 개발, 보전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 이놈들 짤 때는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국가계획 내용하고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있죠? 2개 있으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이 우선하고 하는 것도. 자, 그 다음 이제 몸을 쫙 풀었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6번 국토의 용도 구분 나오죠? 그럼 국토는 몇 개 용도적으로 구분한다고요? 4개. 찬물 한 잔 묻고 또 달릴 때 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찬물 한 잔 묻고.